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큰 악재도 저점을 버텼던 국내 증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아주 짧은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450선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키우면서 1% 미만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단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는데 매니저님 먼저 오늘 남은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제와 이어서 오늘장까지 그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계속해서 우리가 짚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각 국가들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로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돋는다고 하니까 바로 트럼프를 만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이렇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이든 현 정부 같은 경우에 각국 이제 대만 그리고 미국 내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 첫 번째로 대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반등세에 힘입어서 반등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안타까운 리스크 한 가지 정도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환율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11월 외환보유 고액이 발표가 나왔어요. 4,100억 달러 가량이 나왔고요. 최근에 환율은 1,440원 가까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이 외환보유 고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4천억 선을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4천억에서 3천억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리적인 구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환율 자체는 현재 1,414원으로 현재 시장 중에서도 0.8원 내지는 1원 가까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환 보유 고액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강달러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 내 그리고 정치 경제 내에서 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시장을 보시면 유사성 굉장히 이때랑 똑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연도 자체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갈 때였죠. 2016년도 12월 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해당 당시에 시장이 탄핵안이 통과를 되고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었다라는 모습으로 시장이 판단을 했었던 거죠. 이미 앞에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현 정부죠. 아직은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대한고래 프로젝트나 아니면 대통령실 비 이런 비용적인 감축을 이제 야당 여당에서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라도 레임덕 리스크가 더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임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안정세를 꾀한다면은 시장은 반등 시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부터 가능하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정치적인 안정감이 들어와야지만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 수급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현재 외국계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물을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옵션 선물 수치에서는 지금 콜옵션도 풋옵션도 매수를 잡지 않는 양매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 구간의 반등 시도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 반등 시도에 들어갈 수 있다 시장 전망 함께 체크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첫 번째 섹터 먼저 의료 AI입니다. 지금 루닛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뷰노부터 딥노이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삼성전자의 의료 AI 시장 진출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료 AI
또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섹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려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실적을 잘 낼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의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장에서 마블 같은 경우에 일단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 줬어요. 시장 기대치에 넘는 실적을 만들어 준 상황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주들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한 희소식이 나왔어요. 뭐 삼성과 M&A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DA에서 최근에 AI 의료 신약과 관련된 이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AI 의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돈 버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루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 초반에 지금 13%가량 상승세 모습에서 일단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쪽의 주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마음 AI와 같은 일반 AI 소프트웨어 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AI라고 한다면은 AI 하드웨어 보다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축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동주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들이 최근에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루닛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루닛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현재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큰 추세 이탈 없이 21선 내지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6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종목들이 큰 상승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분을 보였었던 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관 지으신다면은 네이버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때 당시 단기적으로 11월 22일이죠. 이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3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굳건하게 지켜내고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강하게 전환하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AI 소프트웨어주가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닛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감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간밤에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호재도 있었거든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달라요. AI가 붙었냐 안 붙었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 앞선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게 바로 비만 의료잖아요. 비만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왔다시피 트럼프 정권 내 내각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온 건 맞습니다. 자,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강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분 만약에 깊이 빠진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도 저는 최대 반등치를 절반 가까이를 봅니다. 우리가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16년도와 16년도 말에서 17년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때도 트럼프 내각 당시였잖아요. 트럼프 내각 당시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냐면은 고가권에서 조정분이 나온 이후에 조정 대비해서 고가를 회복하기보다는 중간 절반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섹터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는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반등이 나와도 강한 반등보다는 하락분에 대비해서 일부 기술적인 모멘텀 정도 자리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CDMO 쪽이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급락 여파 때문에 아쉬운 종목이 손절이 하나 나갔어요. 3일제약이 손절이 나갔는데 3일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바닥권 내지는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저항대 지지대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5일선 위로 버텨주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반등 시도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실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탈보다는 안정적인 단기적인 조정세만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CDMO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사수혜입니다. 뭐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들 뭐 신약 승인이나 내지는 뭐 정책적인 리스크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저렴한 CDMO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3일제약 이 관련주들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반등은 나와줬지만 수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큰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 체크해봤습니다. CDMO 기대감도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반도체와 소부장단에서도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회 요소는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장비주 쭉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기회 요소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함께 수출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완전히 반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면은 미국향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은 맞겠습니다. 자, 다만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AI 하드웨어 섹터들에 대한 평가가 주요를 이룰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애플 시총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새로이 탄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전일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루머들과 함께 뭐 콜옵션, 옵션적인 저항대까지 여러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자체가 좋아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나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해외 외신들 내지는 해외 월가 자체에서도 하향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언제나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들은 원래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이클론이 계속해서 3년 주기로 뭐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전달드렸다시피 그런 사이클론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레거시 내지는 HBM에 대한 성장세가 내년 내지는 내년 2분기까지 좀 쉬어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AI 하드웨어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마존 AI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넓혀줬다시피 아직은 이 반도체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HPSP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 위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완전히 역배열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21선 내지 3만 원 정도까지 내지는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가 하향 추세 관점까지 총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모멘텀들을 쫓아가시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내가 바닥권에 샀으면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노려보셔야 될 것이며 내가 윗구간에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일부 반등 구간이 찾아온다면 현금을 확보하시는 구간으로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반도체 하드웨어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섹터를 살펴봤다면 이젠 종목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의 어느 기업을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탑픽 어딜까요, 매니저님? 지금 시장에서 정치 인물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누굴 지지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치판이기 때문인 건데 저는 그렇다면 좀 안정적인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 모멘텀까지 보유한 쪽으로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가 14,52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삼성출판사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이건 어떤 모멘텀으로 보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이 유아동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각 만약에 양당 대표가 다시 재선 구도로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양쪽에서 속하는 게 바로 이 아동 관련주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줬었고요. 앞선 구간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더 나왔었던 이력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요새 우리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분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럼 왜 굳이 삼성 출판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뉴스 통해서는 여론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 여론 70% 이상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 내에서 정책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외국계나 아니면 기관 측면에서도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까지도 보여줬으며 삼성 출판사가 왜 안정적이냐라는 내지는 왜 이렇게 수급이 좋나요? 라는 부분은 이 삼성 출판사 유아동 서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온라인 내지는 영상 매체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핑크퐁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핑크퐁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컨텐츠 섹터라는 거잖아요. 컨텐츠 섹터는 안정적인 자금 도피처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삼성 출판사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가격 전략 저항대인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삼성 출판사, 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수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직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벌써 한 주의 후반부가 됐죠. 내일도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시장 앞서가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